자, 잘 들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독침으로 콕 찌를 수도 있고, 머리 위로 뭔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터져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눈을 멀게도 할 수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다 나무 얘기예요. 그냥 서 있다가 잎을 떨구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소름 끼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나무를 자연에서 보게 되면 올라가 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장 덜 해롭지만 가장 충격적인 녀석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통 나무 뿌리는 땅속에 숨겨져 있죠.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를 밖으로 내놓고 있어요. 마치 뿌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나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서 있는 걸 봤는데 두어 달 지나서 다시 오면 저쪽으로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움직이는 속도는 엄청 느리지만 나무 수명은 엄청 길잖아요. 급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나무 이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워킹 팜, 그러니까 걷는 야자나무예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자라죠. 다른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 나무 위를 덮치면 워킹팜은 뿌리를 이용해 그 장애물 밑에서 빠져나와 다시 곧게 서요. 햇빛을 더 잘 받으려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요. 현지 가이드들은 워킹팜이 1년에 20m쯤 걸어 다닌다고 관광객들에게 얘기하곤 해요. 밤이 되면 몇 그루씩 모여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지로 집 창문을 두드려 아이들을 놀래킨다는 얘기도 덧붙이고요. 뭐 농담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진짜로 걷지 않습니다. 길게 뻗은 뿌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착시일 뿐이죠. 전문가들이 이 나무를 꼼꼼히 연구해 본 결과 실제로는 처음 자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는 다른 나무가 부러져 쓰러지면서 이 야자나무를 눌러 불안정해지면 재빨리 새 뿌리를 내리고 그걸 기둥처럼 써서 다시 땅에 단단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 각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멀리서 보면 야자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햇빛을 더 받으려고 몸을 쭉 뻗기도 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몸을 늘리는 건 다른 나무들도 할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워킹팜이 계속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보여서 관련된 전설이 여러 생기기도 했죠. 그래도 이 나무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치 나무로 된 디플로도쿠스 공룡 같거든요. 과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한 유일한 수수께끼는 저렇게 길게 뻗어 밖으로 드러난 뿌리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특이한 모양일까요?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 나무가 홍수를 피하려고 뿌리를 높은 발판처럼 쓴다고 생각했지만 이 가설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설명은 워킹팜이 더 안정적으로 서 있고 키를 키우기 위해 이런 뿌리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 나무처럼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이죠. 겉모습은 좀 으스스해 보이지만 오늘 나올 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안전한 건 이 나무 하나뿐이에요. 옆에 서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가지에 매달려 놀아도 괜찮아요. 다음 나무한테는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기 탁구공처럼 생긴 동그란 열매들이 보이죠? 하얀 꽃이 달려 있어서 보기에는 참 예쁘지만 손은 대지 마세요. 콩풍나무 열매는 독성이 아주 강해서 정말 위험해요. 이 나무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태평양 여러 섬, 그리고 호주에서 자랍니다. 이 동그란 열매 안에는 맹독성 씨앗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걸 독을 만드는 데 써왔어요. 몸속으로 들어가면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보다 더 심한 결과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도 키 작은 진피진피 나무에 비하면 퐁퐁나무는 그나마 안전한 편이에요. 가늘고 왜소한 이 나무는 그냥 평범한 덤불이나 관목처럼 보이지만 한번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화끈거림을 느끼게 돼요. 이 타는 듯한 통증은 몇 시간, 며칠이고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어요. 진피는 가느다란 독침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는데 잎이든 줄기든 열매든 전부 바늘투성이에요. 이 바늘이 피부 속으로 쉽게 파고들어 강한 독을 주입하고 한번 박히면 빼내기도 정말 힘들어요. 진피를 직접 만지지 않고 그러니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위험해요. 살짝 바람만 불어도 독침이 공기 중에 흩날리고 내가 들이마셨는지도 모른 채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1963년에 자연보호기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이 나무가지에 얼굴을 세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 화끈거리는 통증이 거의 2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바늘 때문에 느낀 고통이 다른 어떤 통증보다도 10배는 더 심했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호주 우림지대에 갈 일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나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진피가 자라는 곳에는 보통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어요.
다음 식물은 독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리법칙만 잘 맞으면 이론상 코끼리까지 크게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냐 소나무는 거대한 침엽수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상록수로 주로 호주에서 자랍니다. 이 소나무는 높이가 50m 가까이 자라서 자유의 여신상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꼭대기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무게가 약 18kg이나 되는 거대한 솔방울이에요. 헬스장에서 흔히 드는 캐틀벨 하나 무게 정도죠. 버니아 소나무는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지구에 있었던 꽤 오래된 나무예요. 어쩌면 배고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이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떨어진 거대한 솔방울을 맞고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천둥번개 치는 날 빈 들판에 서 있는 것보다 이 나무 바로 아래 서 있는 게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사람은 꽤 많죠. 그런데 20층짜리 건물 높이에서 이렇게 무거운 솔방울이 떨어지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파괴적인 열매를 가진 또 다른 나무는 아메리카 열대 지역에 자라는데 이름부터 다이너마이트 나무예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죠? 이 나무는 버니아 소나무보다 더 크고 가지에는 작은 호박처럼 생긴 열매가 달립니다. 이 열매가 익으면 그대로 펑 하고 터지면서 시속 250km 안팎의 속도로 씨앗을 사방으로 쏘아보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씨앗에 닿으면 피부에 새빨간 발진이 생기고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현지 원주민들은 이 씨앗을 이용해 독화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 열매 한 개만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나무가 낼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위험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배고픈 사자나 화난 곰, 미친 상어보다도 더 무섭죠? 이 나무는 맨치닐 나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나무들 가운데서도 특히 충격적인 나무 중 하나예요. 카리브해 일대와 플로리다, 바하마,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의 모든 부분에는 매우 강하고 위험한 독성이 들어있어요. 비 오는 날 이 나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피부에 물집이 잡힐 수 있습니다. 맨치닐 나무의 즙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맨치닐 나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나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사과처럼 생긴 열매 하나만으로도 20사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고 그런 공격을 받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 나무는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일부러 줄기에 페인트 표시를 해둡니다. 줄기에 빨간 십자 표시가 그려진 나무를 보면 다가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야 해요. 사람들이 가시철조망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아마 울타리 위를 덮는데 허니 로커스트 나무를 대신 썼을지도 몰라요. 이 화렵스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독도 없고 잎 사이에 거대한 열매를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말 그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온몸으로 경고하죠. 이 날카로운 가시들 다발 좀 보세요. 긴 것들은 길이가 20cm 가까이 되는데 사냥용 칼 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나무 때문에 다친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맞춰볼까요? 감이 오나요? 10명, 20명, 아니면 1000명쯤? 다행히도 정답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나무에 다쳤다는 공식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이렇게 생긴 줄기에 누가 감히 올라가 보겠어요?